다음은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호중 씨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러면서 김호중 씨 측에서는 깜짝 놀랐대요. 피해자와 합의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석방을 예상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구치소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실 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어요. 경찰에서는 지금 음주운전 조사를 쭉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봤더니 야, 이거 상당히 조직적인 사법방해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네, 앞서 경찰은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을 해서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을 하고요.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할 뿐더러 음주로 인해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CCTV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요. 이 김호중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또 사고 후에 추가 음주 등으로 인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음주운전 혐의는 뺐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음주운전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거예요. 그런 그 이후의 행동 때문에. 자, 그럼 이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나면 당장 블랙박스 메모리 없어서 먹어버리고 가까운 편의점 가서 소주 사서 들이키고 그러면 음주운전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 그 당시에도 뭐 방범 카메라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음주운전을 기소했지만 무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수치를 최대한 내보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최소한의 음주 수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음주운전이 되려면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아주 작은 양이나마 음주 수치가 나오면 그걸 뭐 이 사람의 체중이나 시간이나 마신 양을 기초로 해서 역산을 해서 운전할 당시에 수치가 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산을 할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도주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뺑소니나 그다음에 술은 마신 음주운전죄는 처벌 안 되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서 만취 상태 운전에 사고 낸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음주운전죄라는 건 이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를 못한 거고 또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또 술을 마셨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음주 단속 걸리면 빨리 편의점 뛰어가서 소주 한 병 마시면 단속 안 걸린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검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사법방해죄라는 걸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는 건 검찰이 봤을 때 무리라고 판단해서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방송에서 김호중 씨의 형량이 뭐 최대 30년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사상으로 막 30년형이 선고되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그렇겠죠. 최대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호중 씨 측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니까 상당히 또 당황했다고요.
네, 한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구속 기소가 돼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소속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속된 연예인들도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예상이 팽배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구속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전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김호중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그동안 구속되는 일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전관 변호사라고 하는데 김호중 씨 아시다시피 전관 변호사 선임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그리고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한 기류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 측에서는 약간 불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주장이냐면 경찰 때문에 합의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때문에 합의가 늦어졌다?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상대 택시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연락처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서 합의가 늦어졌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구속 기소라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억울함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속 기소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 경찰 때문에 합의가 늦어졌다. 그래서 검찰이 구속 기소 결정을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전에도 바로 전관 출신 이 변호사가 김호중 씨 측에서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김호중 씨 때문이다. 또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호중 측에서는 사고 발생 35일 만에 교통사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를 늦어진 이유를 핑계를 대고 있는 게 뭐라고 됐냐면 경찰에서 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 줬기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줬으면은 사과하고 보상했을 건데 못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17일 날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건 개인 정보인데 경찰에서 알려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말 합의하려고 그러면 택시 회사를 찾아가던 아니면 제가 노력해가지고 번호를 알면 되는 것이 왜 경찰 핑계에 대고 경찰 탓을 하느냐고 말을 했는데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알려주지 않는데 교통사고는 피해자나 사고가 서로 원하면은 연락처 주긴 줍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업방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걸 알려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서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알아고 했는데 본인이 변호사를 샀으면 알아볼 수는 있거든요. 택시 회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서 핑계대는 건 그렇고 아마 이번에 합의를 했으니까 제 생각인데 합의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넘어가면 피고인이 되니까 아마 합의한 걸 가지고 보석 신청도 가능하니까 신청할 것 같은데요. 예.